안녕하세요. 오늘 천안에서 이야기 듣고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로스팅이라는 걸 시작부터 우리가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가장 시급한 점이 이 약사동이라고 해야 되나? 약사동이 앞으로 이런 펌카페 뻥튀기 기계에서 무엇으로 로스팅을 해도 로스팅은 다 가능해요. 그게 이거라서 저거라서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저 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면 돼요. 콩이라는 건 최초에 완전히 말리지 않아요. 완전히 수분이 없게 이렇게 말려버리면, 그렇게 건조를 하게 되면 콩은 자기의 아무 풍미도 나타내주지 않아요. 그저 수분율을 왜 13% 아래로 낮추느냐부터 시작을 할게요. 13%라는 이야기가 13%라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곡물, 무슨 완두콩이 됐건 무슨 콩이 됐건 뭐가 됐던 무슨 곡물은 이 수분율을 100%라는 수분율에서 이 13% 아래로 낮추게 되는데,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수분율이에요. 우리가 말리잖아요. 햇빛에다 말리잖아요. 그럼 아주 바짝 말리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말려서 풍미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더 수분율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끈적끈적해지다가 나토처럼 이렇게 쭉 하면 흰 실도 생기고 끈적끈적해지다가 상해버립니다. 곰팡이가 바로 펴요. 이 13%. 그러면 아직 수분율이 13%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마치 종이컵에 가장 이제 쉬운 걸 설명을 해, 물을 요만큼 담았어요. 물을 그 아래에서 렌즈로 불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불을 이렇게 주면 이 종이컵이 탈까요? 안 타죠. 그럼 언제부터 이 종이컵이 탈까요? 13%. 요 안에 있는 물이 다 증발한 다음부터 타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시커멓게 타나요? 아니죠. 먼저 불이 붙어야죠. 불이 붙고 색깔이 변하다가 나중에 완전 연소 과정으로 가면 새카매지죠. 콩도 똑같아요. 13%지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100%가 아닐 뿐이에요. 이게 100%라고 치면 13%는 이 정도 있겠죠. 이걸 말리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게 갈변이에요. 갈변. 좀 말릴게요. 자, 그래서 13%라는 수분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얘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점, 매우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콩이 볶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최초에 얘가 청록색을 갖고 있어요. 콩이 청록색을. 요거를 예열을 시켰든 예열을 시키지 않았든 프라이팬에 예를 들어볼게요. 냄비에 예를 들어볼게요. 냄비에 콩을 채웠어요. 냄비에 콩을 채우고 이렇게 천천히 저어줍니다. 저어주면 최초에 이 13%라는 수분율을 갖고 있었던 콩이 수분이 점점 먼저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콩을 투입하고 수분을 날리는 과정을 편하게 수분 날리기라고 해요. 영어로는 드로잉이라고 하죠. 수분을 날려준다. 수분을 날려주는 구간에 수분을 빨리 날려줄 수도 있고 천천히 날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 수분을 날리는 건 동일한 거예요. 현상상 수분을 날리는 과정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결국 수분이 날아가야지만 그때부터 색이 변해요. 자, 색이 변한다는 건 청록색에서 점점 누렇게 갈색으로 변해가고, 갈색에서 조금 더 깊은 진갈색에서 그러다가 점점 새카매지고 어느 순간 완전히 새카매져서 오일이 가득하다 타버리겠죠. 순서는 똑같아요. 콩은 안 탈 수가 없어요. 열을 계속 주게 되면 13%에서 0%로 와서 나중에는 새카맣게 타서 불이 나요. 콩에도 불이 붙어요. 네, 완전히 연소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콩을 한 번도 볶아본 적이 없어. 혹시 있으신가요?
콩 한 번도 나 볶아본 적이 없다. 아, 여기 선생님. 네. 선생님도 아직 한 번도 안 볶아보셨고요. 괜찮아요. 콩을 한 번도 안 볶아봐도 괜찮아요. 이 이해가 있으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큰 어떤 기계를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초의 콩이 있습니다. 여기 13%의 수분율이라고 말씀드렸죠. 13%. 여기에서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콩을 투입했고 다음 단계에서 여기 수분을 날렸어요. 이제 수분 날리기, 수분 날리기. 그리고 이 단계 와서 갈변이 시작됐습니다. 갈변. 자, 최초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소리. 콩을 볶는 과정에 우리는 네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향기, 세 번째 색의 변화, 네 번째 뭘까요? 색깔? 예, 색깔. 시각적인 거. 예, 시각적인 거, 향기, 그리고 소리, 그리고 청각이죠. 그리고 후각. 다 했나요? 최초의 뜨거운 열기에 콩이 투입되면 열이 없는 상태에서 콩이 투입되면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창창창창 굴러가는 소리가 하나하나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고온의 열기가 콩의 소리를 밖으로 나오는 걸 차단시킵니다. 이 대신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다가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제 소리가 밖으로 잘 안 나갈 뿐더러 중요한 시점은 이 수분이 막아줘요. 전체를 이렇게. 그런데 말이 저 밖으로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최초로 돌아가는 순간 수분이 날아가면 우리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소리로 탕탕탕탕탕. 이걸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보여주고 현장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예, 여기 왔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창창창 소리가 이렇게 가요. 예, 물기를 머금으면 대부분 소리가 그렇게 변해요. 그죠? 이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갈변이 시작하면 생도에는 밖에 살짝 그 은피 막이 있어요. 은막이 있어요. 그 실버 스킨이라고 합니다. 예, 은색 막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얇은 피막인데 얘가 먼저 벗겨져요. 벗겨져서 이 열을 받으면 수분 날리기가 진행된 후에 이 막이 천천히 밖으로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벗겨지기 시작해요. 이런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자, 혹시 뻥튀기 기계가 바퀴 열려 있나요? 아니요. 여기를 막아두시나요, 이렇게? 예. 저희 기계는 그래서 네. 여기를 막아두시나요? 얘기하는 게 가마솥 원리하고 압력밥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를 막아두면 눈으로 보는 게 어렵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어렵다면 이제 조건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게 어렵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시간으로, 온도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를 막아서 속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안쪽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야지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소리를 아예 못 듣습니까? 뻥튀기 기계의 팝핑 소리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요? 예.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 소리도 빼야 되는 거고 향기는 밖으로 드러나나요? 나중에 튀긴다. 꽤 어려운 조건의 로스팅인 거예요. 조건상은 꽤 어려운 거예요. 맞죠? 조건상은 꽤 어려운 거예요. 굳이 이거를 받지 않아도
닿지 않아도 로스팅은 되는 건데 예. 실상이요. 해보셨나요? 이 뻥튀기 기계에서 배출을 하는 건 시간과 온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시간과 온도로. 시간과 자, 하지만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로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시점으로부터 최초의 갈변이 시작되기 전에 실버 스킨이 먼저 벗겨진다. 시각으로 보는 거죠. 소리가 먼저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버 스킨이 벗겨진다. 그리고 나서 연기의 정보, 향의 정보가 시작돼요. 향의 정보가 시작되면서 색이 변해요. 최초의 로스팅 시작점이에요. 최초의 로스팅이 갈변되는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갈변이 시작돼서 우리가 갈변이 살짝 갈변이 시작됐는데 바로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바로는 마셔야 별맛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 파핑이라는 걸 터질 때까지 열을 가해줍니다. 그때 이제 소리의 정보를 이야기할 거예요. 앞서서 갈변이 막 시작될 때는 이제 노랗게 변해요. 노랗게 변했다가 여기에서는 풋내등이 나요. 콩에서. 콩이 이제 지금은 수분이 그래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풋내, 그 콩이 갖고 있는 그런 향기의 정보들이 시작돼요. 향의 정보가 시작됐다가 이게 갈색으로, 이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할 때, 갈색으로 변한다는 여기에서 고소한 향으로 변합니다. 고소한 또는 고소한 향뿐만 아니라 콩의 프로세싱 과정 중에 향이 좋은 콩들이 있어요. 콩이 있는데 최초에 커피를 딱 땄어요. 이걸 사과라고 얘기할게요. 사과라고 하고 사과 안에 씨앗이 있죠. 근데 이 사과를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익겠죠. 푹 익어서 아주 흐물흐물해지겠죠. 흐물흐물해지다 보되 말라 비틀어지겠죠.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 이 과육의 정보가 어디로 갈까요? 씨앗으로 가요. 씨앗으로. 그래서 완전 말라 비틀어졌을 때 얘를 다 부셔서 속에 있는 씨를 쏙 빼내면 이걸 내추럴이라고 얘기해요. 내추럴. 가장 자연스럽게 콩의 과육에 있는 정보를 씨앗이 가져간 경우를 내추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와시드는 뭘까요? 와시드의 뜻은 깨끗이 물로 씻은 걸 얘기하죠. 씻은 걸 얘기해요. 이건 처음에 사과를 땄어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는 이런 체리랑 분리하는 펄프드 기계가 있어요. 요 체리를 딱 넣으면 한쪽은 과육이 벗겨지고 한쪽은 씨앗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씨앗에 뭐가 남냐? 점액질이 남아요. 이 과육이 갖고 있는 끈적끈적한 정보들, 점액질이 감싸고 있어요. 파치먼트를. 그럼 그걸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어서 물에서 또 그것을 씨앗을 쏙 빼내면 이거는 과육이 정보가 담겨있지 않은 깨끗한 씨앗을 빼낸 거죠. 이게 워시드예요. 자, 두 개의 향이 어떤 게 좋을까요? 내추럴이 향이 좋죠. 워시드는 그런 향은 갖고 있지 않아요. 풋내 등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구간에서는 향긋한 향이 나는 애들은 내추럴들이 대부분 향긋한 향이 나고 대부분은 풋내가 나던 것들이 고소하게 변하는 시점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요 갈색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여기에서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연기향이 증가합니다. 연기의 양이 증가해요. 그러면서 내부에 수분이 날아가서 제 몸에,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지금 이 몸에서 밑에서 계속해서 저한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연기가 막 나겠죠. 그렇죠?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제가 점점 그렇죠. 구워지겠죠. 그럼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조직이 어떻게 되죠? 내부에 있는 수분, 여기는 전부 다 수분이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가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고 그걸 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따닥따닥 터지죠. 여기가 바로 그 터지는 시점에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를 기점으로 따닥따닥 터져요. 1차 팜이라고요. 1차. 요 시점, 요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어지간하면 맛이 들지 않아요. 맛이 드는 애들은 일부의 특별한 콩들은 여기에서 맛이 나는데 여기에서 넘어가야지만 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은 2번 터지는데 첫 번째 터지는 1차 팝핑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콩의 팝이 터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터지죠? 딱, 딱, 따닥 이렇게 터져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동시에 열을 가하면 아 뜨거 하는 애가 먼저 나와요. 그죠? 누군가 아 뜨거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견딜만해. 하지만 어떤 온도에 가면 어떻게 되죠? 아 뜨거 하면서 전부 다 동시에 뜨겁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콩도 똑같아요. 얘도 콩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딱 따닥 이렇게 터질 때는 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전부 다 뜨거워질 거야. 아 뜨거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1차가. 콩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이 콩은 어디에서 마셔야 되고 저 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볶아서 마셔야 되는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1차에서 딱 따닥 그러다가 따닥 따다닥 하다가 어떻게 되죠? 따다다다다닥 시작되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이 앞서 말했던 내추럴 콩은 거기에서 배출하게 되면 산의 본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맛. 우리 신맛이, 콩은 처음에 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콩에 신맛이 안 나요. 열 분해를 통해서 일정한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 신맛이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콩에 신맛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처음 무슨 맛이 나죠? 콩에는? 풋내 나죠. 풋내가 나다가 최초에 어떤 맛에서부터 우리가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작될까요? 단맛이에요. 고소한 단맛. 여기서 고소한은 국물의 단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빚어보신 분 계세요? 술? 전통주. 예? 술 빚어봤냐고요? 술을 안 하셔서 식혜는 해보셨죠? 네. 식혜 달죠? 네. 쌀이 뭐 이렇게 달죠? 메가를 통해서 우리가 엿당이라고 하죠? 엿당을 만든 얘도 결국 곡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단 거예요, 이건? 모든 곡물은 이런 단맛이 시작점이에요. 근데 우리 신맛이 좋다라고 계속 커피에는 신맛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맛은 신맛이 아니라 단맛이다. 열을 통해서 신맛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아 뜨거 하는 시점에서부터 신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내추럴 콩이다. 내추럴 콩이라고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선생님 주로 볶으시는 콩 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가체프도 내추럴이 있고 모든 콩이 다 내추럴 와시드가 다 있죠. 예가체프 내추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가체프 내추럴의 신맛의 본발현, 신맛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라고요? 단맛이. 아 뜨거. 그렇죠. 콩이 따다다닥 하면 거기가 신맛의 본발현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콩은 한번 다다닥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닥 가요. 그죠? 네. 이걸 기다리면 내추럴 커피에는 신맛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신맛은 떨어져요. 신맛이 뒤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로 갑니다. 콩은 예쁘게 펴질 수 있지만 산미는 역으로 줄어든다. 자, 그럼 이제 와시드 콩 얘기를 해볼게요. 와시드 콩. 깨끗이 물로 씻어서 속에 있는 씨앗을 쏙 빼낸 콩. 신맛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맛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다있나
와시드는 정말로 변수가 많아요. 콩의 종류에 따라서도 신맛이 나오는 포인트가 다 다를 뿐더러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작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점. 산미의 본발현 시작점이 내추럴과 와시드는 다르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 뜨거 했는데 콩은 반드시 다다다다닥 터지다가 어떻게 되죠? 다다다다다다. 터지는 안 하지. 예, 1차 팝은 시작되면 반드시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는 시점에 와시드는 그 멈추기 전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지는 시점에서 소리가 딱 꺾일 때 산미가 깨끗하고 맛있어요. 대부분 콩은 그래요. 이 앞쪽은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앞에 말했던 지금 여기 1차의 시작점이었던 내추럴 콩의 이 앞쪽은 단맛이 강해요. 신맛보다. 그러니까 시다라는 표현보다는 달콤한 맛이 더 강해요. 대신에 약간의 풋내가 날 수 있어요. 그게 이 앞쪽 포인트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본격적인 신맛의 시작이고요. 근데 여기는 시작점이었죠. 아까 아 뜨거 하는 시작점. 와시드라면 여기에서 소리가 치고 올라가다가 꺾이는 시점이 와시드의 산미를 잡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갈 때, 소리가 끝날 때, 요 시점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나마 게이샤 너무나 유명하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고 비싼 콩은 1kg에 100만 원도 하는 콩이잖아요. 생두가요. 이 콩을 가져와서 아 선생님 저 이 콩 좀 볶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게 와시든지 내추럴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어떤 콩으로 마시고 싶어요? 아 산미, 신맛과 단맛이 나는 맛으로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면 내추럴이라면 여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와시드라면 여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와시드와 내추럴의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런 콩들은 아주 볶기가 쉬워요. 산미가 발현되는 시점을 이해하신 거예요. 내추럴이냐 와시드냐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끝났어요. 여기서 소리가 끝나면서 소리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죠? 따다다다다다 시작도 딱 따다닥 올라갔듯이 끝날 때도 콩마다 뒤늦게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가다다다 따다닥 하다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간헐적으로 팝빙이 터지는 바로 요 시점 여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1차 팝의 여기를 1차 팝의 정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소리의 정점이에요. 소리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구간은 소리의 정점이 아닌 1차 팝이 끝나는 단계, 잔팝 처리가 안 된 이때는 콩의 특징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콩을 여기는 내추럴입니다. 여기는 워시드예요. 내추럴 콩을 여기까지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그냥 예상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신맛이 강했던 커피가 여기서부터 신맛이 치고 올라갔던 커피가 여기서부터는 쭉 떨어지고 있는 건데 신맛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1차 팝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까지 가면 콩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추럴 커피는 매우 아름답게도 부드러워집니다. 편안해지고 누구나 마시기 쉬운 커피가 돼요. 대신에 개성을 잃는 거예요. 내추럴 커피가 갖고 있는 건 과육의 정보를 남겨놓은 씨앗의 정보가 그대로 맛에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달고 또 시고 짜고 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건 이제 시고 달고 짜고가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콩들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콩들은 8, 90%는 다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콩은 어떨까요? 여기에 산미가 본발현됐던 워시드 콩. 워시드 콩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로 와서 아주 밸런스 좋은 산미로만 남아있어요. 시고 달고 짜고가 다 느껴지면서 여기처럼 신맛이 치는 맛이 아니라 상콤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편안한 달콤한 맛들이 혼재해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와시드의 산미를 잡을 때는 여기 구간이라면 내추럴은 여기 구간인 거예요. 이 정점을 벗어나 버리면 맛있는 신맛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내추럴은요? 와시드는 여기 구간에.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그 홈카페 대표님처럼 가게를 하시고자 하는 사람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딘가 가서 이런 커피에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이 더 계세요. 근데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신맛이 나는 커피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한 7, 80% 정도는 신맛 안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신맛이라도 신맛보다는 구수하고 편안한 커피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여기를 진한 단계로 와야 되는데 이 진한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있냐? 자, 퍼핑이 다 끝났어요. 따다다. 자, 다시 제가 좀 되겠습니다. 처음에 뜨거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그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견딜만해 하면서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계속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름이 첫 번째 있는 얘는 얘 내추럴 콩이죠. 내추럴 콩은 주름이 완전히 펴져서 밖으로 반질반질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제차 2차 균열이 와요. 여기 균열이 있었죠. 갈색으로 가면서 1차 팝이 터지기 전에. 1차 팝이 터지기 전의 현상이 2차 팝에서 나타나요. 뭐가 증가하죠? 연기 양이 증가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열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조직이 내 몸에 처음엔 이렇게 단단해요, 콩이. 그런데 열을 계속 가하면 몸을 부풀립니다. 안에서 수분이 끓은 거예요. 100도면 수분이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체화돼서 날아가죠. 근데 안에서 이게 그런 그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간 자리, 세포 사이, 간질 사이사이에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커집니다. 그럼 사이사이에 구멍이 커진 상태로 열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재차 한 번 더 몸을 키우는 거예요. 한 번 더 몸을 키우면서 조직이 커지니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열기에 의해서 재차 연기가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하얀 연기가 나와요. 하얀 연기가 나와요. 이때 이 연기가, 이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연기가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 연기에 의해서 콩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는 좋은 향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향도 있어요. 그게 얘한테 영향을 주면, 이 안에서 콩들에게 영향을 주면 콩에서 스모키함으로 남고 훈연으로 남으면 좋은데, 안 좋은 양이 되면 풋내도 나고 안 좋은 양이 되면 아려지고 떫은 맛도 나고 쌉싸름한 건 좋아하는데 씁쓸하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연기를 한번 빼주면 좋을 텐데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빼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걸 빼줄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얘도 설명을 해야죠. 얘는 설명을 했죠. 얘는 어떻게 되냐? 겉표면이 쭈글쭈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쭈글쭈글 돼 있는 주름이 보톡스 맞은 것처럼 쫙 펴져요. 그러나 얘는 반질반질해졌지만 얘는 반질반질해지진 않아요. 그냥 밝게 펴져요. 밝은 색상으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단단한 애예요.
그래서 얘가 잘 버텨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넣고 콩을 붓진 않아요. 따로따로 볶아요. 자, 얘가 다시 조직이 팽창해서 연기가 발생하는 시점에 윤기가 살짝 돌아 나오지만 얘처럼 윤기가 돌아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둘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연기양의 증가. 연기양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다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조직은 단단한 상태에서 터지니까 탁탁 이렇게 터지지만 두 번째 단계에 터질 때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터지죠. 조직이 아주 이제 세분화돼 가지고 열을 많이 머금은 상태라서 딱딱 터지는 게 아니라 틱틱 터져요. 틱틱. 이 소리가 이렇게 터지다가 첫 번째랑 다른 현상으로 와요. 이렇게 터져요. 이렇게 막 터져요. 그러다가 소리가 어떻게 변하냐? 열이 계속 가해지면 다다다다다다 올라가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대중성의 맛은 앞에 틱틱틱 터질 때 여기가 대중성이에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맛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 티티티티 하다 티티티티틱 하게 되면 바로 향이 변합니다. 자, 우리가 깨 볶다가 자 이제 또 넘어갈게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처음에 깨를 볶다 보면 약간 고소해요. 아주 고소한 향이 나는데 너무 계속 볶았어. 얘를 그럼 어떻게 되지? 쓴 냄새, 탄 냄새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우리 양 냄새처럼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열분해가 돼버리면 탄향이 싹 나요. 고소한 향에서 탄향으로 싹 넘어가요. 콩에서 언제 그 현상이 일어날까요? 팽창해서 틱틱틱 하다가 따따따따딱 이렇게 연속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그렇게 변해요. 향이 변해요. 체인지돼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게 대중성이에요. 다 좋아해요. 제가 이번에 그 카페쇼 갔을 때 대부분 콩이 바로 여기가 끝나고 틱틱틱틱해서 따따따딱 간 콩들이었어요. 자이언트레이딩이라는 회사에서 볶아온 콩이었는데 저희 미션은 초청 받을 때부터 그쪽 회사 콩을 전부 다 솔드아웃 시켜주는 게 다 판매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완판했어요. 완판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대중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콩을 봐서 이 콩은 여기서 볶아야 되는데 이 콩은 여기서 볶아야 되는데 아쉽다 했다면 그렇게 볶아갔다면 완판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중성의 맛을 잡지 못하면 가게는 성공할 수 없다. 80%의 손님을 잡을 건지 20%의 손님만 가지고 장사를 할 건지 20%의 손님만 가지고 장사한다면 처음부터 접근이 달라야 돼요. 좋은 콩으로 스페셜티를 추구하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나의 가게를 하는 메커니즘이 돼야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막 몰려오는 곳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챙겨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회전이 돌질 않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저에게 딱 보여줬던 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첫 번째 보여줬던 약간 새카맣게 2차 팝의 흔적이 보였던 그 콩의 향이 참 좋습니다. 그게 대중성이에요. 앞쪽으로 산미를 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블렌딩 등은 대중성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콩이든지 볶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블렌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블렌딩은 대부분 앞쪽에서 잡지 않아요. 싱글로 싱글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싱글? 이렇게 싱글 들어보셨나요? 커피 종이
수천 가지의 그 종이 있어요. 커피 종이에. 그런데 그 종이 저랑 제가 종이 제가 하나의 종이에요. 나 혼자만 딱 들어가 있으면 싱글이에요. 한국에서 재배됐대요. 혼자 있어. 그럼 내 싱글이에요. 그런데 둘이 붙어 있어. 그럼 싱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건 한 나라의 콩은 섞여 있어도 싱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싱글이 아니에요. 네.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나라를 섞었어요. 왜 섞을까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맛을 좋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애는 신맛이 좋아요. 어떤 애는 단맛이 좋아요. 어떤 애는 쓴맛이 좋아요. 그러면 메인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두고 나머지를 섞어줘서 그 커피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블렌딩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블렌딩은 앞쪽으로 가서 산미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앞쪽으로 가서 산미를 잡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맛은 개성이라 내가 앞쪽으로 가서 빼낼 때 좋은 신맛을 갖고 있는 싱글은 볶지만 여러 개를 섞는다는 것 자체가 이 신맛에 좋은 깔끔한 신맛에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섞여지면 섞여질수록 복잡해집니다. 맛이. 복잡해지는 콩을 앞에서 볶아서 빼낸다는 거는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죠. 해보면 좋죠. 하지만 해보면 좋아요. 이 콩들은 대부분 블렌딩 시켜서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콩들은 우리가 머신 등에다 넣어서 사용할 때 많이 해요. 또는 우리 싱글이라고 핸드드립으로 내리더라도 밸런스 있게 하우스 블렌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만든 콩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사용하죠. 그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콩들은 팽창 이상 보낸다. 잊지 마세요. 섞으면 팽창 이상 보낸다. 팽창이 어디라고 했죠? 1차 팝이 끝나고 이제 좀 편안해졌어 했는데 다시 점점 뜨거워지는데 하다가 연기가 쫙 나다가 뜨거워 할 때 티티티 할 때 그 이상은 보내줘야 얘네들이 팀플레이를 잘해요. 다른 말로 대중성. 시장에서 먹혀요. 시장에서 안 먹히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안 먹히는데 나만의 기술을 갖고 있어. 이거를 내가 살려서 뭘 할 거야.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시장은 80%의 대중성으로 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그런 마니아층이 많이 없어요. 커피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시티가 뭐냐고 궁금해하셨어요. 풀시티가 뭘까요? 자, 풀시티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풀시티라고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이야? 또 커피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커피 얘기긴 한데 그게 아니고 티티티 터지면서 제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 뜨거 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나와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을 지를 때가 지금 오실 수 있어요? 풀시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그 종이 이제 시티란 말이죠. 시티라는 말도 쓰지 않을게요. 시티, 미디움, 라이트, 노르딕 이런 말 쓰지 않을게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런 용어 대신에 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콩이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콩의 얘기를 먼저 귀 기울여서 듣고 지금 콩이 얘기해주는 거야. 얘가 뜨겁대 지금. 근데 얘는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콩과의 대화는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뻥튀기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뻥튀기 얘기로 다시 들어올게요.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안 들려? 안 보여? 향도 안 나? 그러면 얘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시간과 온도밖에 없어요. 시간과 온도로 한다는 건 내가 앞서서 얘를 통해서 관찰해야 되는 것들에 매우 많은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요건 진짜로 내가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볶을 수밖에 없다. 네, 요 기계는. 그래서 지금 쌤께서 볶을 때 아마 메인은 우리 대표님이시죠. 예, 뻥튀기 기계 로스팅의 대표님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 구간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시간과 온도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전부 다 알아내셔야 돼요. 이 기계는 최초에 안에서 갈변이 콩을 투입하고 콩 몇 g씩 넣으시죠? 1kg 500을 콩을 투입하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콩이 수분이 날아가서 갈변이 시작되는지 갈변 시작되는 구간을 시간과 온도로 나눠 놓으셔야 돼요. 1.5kg를 항상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해요. 중간에 열을 수 있잖아요. 예, 열은 가하지만 중간에 열을 수 있으면 이 온도와 이 시간에 얘는 변했어 하고 좀 더 볶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걸 다 정리하셔야 돼요. 2차 파핑의 최소한 2차 팝의 동시다발적인 비명까지는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해 두시고 우리 선생님들께 그대로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볶는 그대로 참고를 해서 이걸 볶을 수 있게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그 비명으로 얘기했는데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있나요? 질문해야 될 아까 말씀하셨던 로스팅을 하는 일반적인 기계들의 로스팅에서는 시간 온도는 처음부터 시간 온도로 가진 않아요. 최초에는 시각적인 거, 향기는 좀 고급 레벨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는 매우 명확하게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구간은 소리가 결코 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은 그 구간대로 언제가 그럴까요? 1차 팝이 시작돼서 끝나고 재차 연기의 증가로 2차 파핑 전 팽창, 재차 팝이 터지기 전 단계에선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요. 그 단계는 그 단계만으로 하나의 포인트를 설정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으시겠죠? 또 질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네.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걸 수도 없고 예. 그런 문제를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자를 보면 어떤 경우는 프렌치를 해라, 어떤 경우는 시트를 해라, 풀시트를 해라. 그래서 그 차이가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이제 좀 이 기계로 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걸로 기계가 다 달라요. 네. 똑같은 기계라고 가져온 기계도 다 달라요. 절대로 일반화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과 온도로 나눈다면 선생님께서 1.5kg의 콩을 투입하고 요걸 볶아서 똑같은 콩을 오늘 브라질 콩이에요. 크게 한 60kg 샀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전부 다 1.5kg를 나눠줬네요. 그리고 전부 다 같은 기계를 쓰는데 선생님이 콩을 볶아요. 콩을 볶아서 몇 분을 주고 언제 빼면 이런 맛이 나요 라고 해서 다 같이 볶았어요. 조금은 편차는 있겠지만 그건 거의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질문 이런 거거든요. 케냐와 코스타리카 여러 나라들의 콩들이 프렌치는 언제 가고 이탈리안 포인트는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보면 결코 오늘 콩과 내일 콩이 올해 콩 태어난 애는 지금 이 순간 태어난 그것도 1월달 수확한 애와 2월달 수확한 애, 3월달 수확한 애가 같을 수가 없어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애예요. 그래서 이걸 최초로 갖고 계신 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전부 다 나눠서
이 콩은 내가 볶았을 때 여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서 뺐을 때 아주 좋았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해야 될 일, 선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시작하신 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커피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혹시 저희들 주민들 즐기자는 거고 네. 근데 지금 공부하는 수준은 막 대학원생 수준처럼 지금 아주 교수님도 또 있죠, 그죠? 딴데 같지 않나요? 강의를 하시는데 집중을 하셔서 좋습니다. 잘 하시는 거죠, 강의를. 근데 저는 좀 집중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죠. 이건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팁을 드릴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주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추결이 매우 좋잖아요. 또 앞도 막아놨네요. 그런데 완벽한 프렌치와 완벽한 이탈리안 새까맣게 먹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그 거기 책에 이제 어떤 공공을 시키고 네. 거의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풀시티가 있고 프렌치가 있어서 그 차이 반대적으로 차이가 뭐냐고요? 예. 뭐 온도 차이 그 뽑는 차이 아니요, 현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현상으로. 앞으로 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면 매우 좋은데 풀시티라고 말씀드렸던 동시다발적인 비명은요, 콩의 간헐적으로 콩 하나하나가, 제가 여기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있어요. 다시 비명을 또 얘기할게요. 동시다발적으로 딱 비명을 지를 때 우리 여기 30명이 있으면 콩 하나하나가 약간의 땀을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커피 오일이죠. 커피 오일이 묻어나 있어요. 프렌치는 거기서 더 들어가면 땀이 이만큼만 났던 애가 전체가 땀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색은 그래도 밝은 편에 속해요. 밝다라고 하면 상대적 밝음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새카매져서 오일이 쫙 흘러 있어요. 차이를 아시겠죠? 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드문드문 오일이 묻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말한 동시다발적인 비명. 프렌치는 동시다발적인 비명을 한동안 질러요. 소리가 꺾인다고 했죠. 그런데 2차 파핑이 터진 소리는 비명이 꽤 길어요. 왜냐하면 탈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오일이 요렇게 나와요. 오일이 다 감싸서 나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뒷포인트도 있잖아요. 거의 마시진 않지만 이 뒷포인트까지 가면 색 자체가 새카매집니다. 아주 새카매져요. 이렇게 새카매져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오일이 드문드문 나왔던 동시다발적인 비명이라면 뒤에는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강렬하게. 네, 우리 그 대표님이 반드시 이걸 정리를 해놔야지,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손님으로 와서 선생님 저는 고소한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콩을 볶아달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고소한 맛이 나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건 신맛이 있는 상태의 고소함일까? 신맛이 없는 상태의 고소함일까? 그래서 물어봤는데 신맛이 없는 상태의 고소함이래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부 다 나눠놓고 내 기계로는 신맛이 나지 않으면서도 고소한 맛은 여기에 있지 하면서 바로 적용해서 볶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당황스럽죠. 내가 나는 못 볶아요 할 수도 없고요.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매우 특별한 기계예요. 지금 우리 뻥튀기 기계라는 건 아주 특별한 기계입니다. 어쩌면 귀 닫고 눈 막고 그 콩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 눈, 코, 입 다 막고 콩을 볶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기계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한번 정리가 된다면 남들은 나와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죠. 다른 집의 기계로는 다들 로스터기 놓고 콩 투입하고 이렇게 보면서 막 하는데, 이 집에 갔더니 뻥튀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걸 볶는 거야? 눈, 코, 입 막고 콩을 볶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매력적인 거죠. 근데 지금 뒤에 콩을 보니까 정리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콩을 봤는데, 그리고 이 뻥튀기 기계가 이전에 사용이 되던 기계 같아요. 단향이 엄청 강해요. 그 얘기는 앞서서 사용하던 그런 그 곡물들에 갖고 있던 향이나 당 등이 그대로 콩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향을 맡는데 이게 얘한테 나올 향이 아니라 팝콘 같은 데서 나와야 되는 향인데 지금 왜 콩이 이런 향을 갖고 있지? 그런데 그거조차도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괜찮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기 뽕값. 국물이면 뭐든지 볶을 수 그걸 있습니다. 드셨고. 향이 다르니까. 약간 느끼하지만 달콤한 향들이 콩과 함께 들어오면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콩이 저런 향이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계인가 했는데 다른 향이 같이 있는 거. 더 좋죠. 더 좋죠. 지금처럼 향은 어디 없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같이 사용해도 이전에는 콩을 다 배출한 다음에 버터를 바르기도 했어요. 버터를. 고소함을 주려고. 저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인 콩의 향이 자기만의 다른 색깔 개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그리고 맛까지 있다는. 저는 이제 추출에 좀 더 집중을 했고, 커피를 볶는 것만큼 마지막으로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추출에서 꽤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두 가지 패턴으로 커피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요. 하나는 지금 아마 제가 영상 봤어요. 선생님, 대표님 영상을 봤고 아주 쉽게 편안하게 추출을 하도록 가르쳐 준 걸 제가 봤습니다. 두 개의 드리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전시회 끝나고 와서 약간 목 상태가 안 좋은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담죠. 커피를 이만큼 담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뜸들이기를 하죠. 뜸들이기라면 한 1cm 정도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추출할 때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물을 부어요. 부어서 요 드립벽 자체가 물에 의해서 이렇게 흥건하게 다 전체 노출돼서 부력이 개방됐다. 부력이 개방되면 물 안에 커피가 산기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는 이렇게 부풀린 상태에서 물을 부어주는데 물을 부어준 만큼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불림이 깨지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네. 이때는 분쇄도가 여기보다는 한두 포인트 더 작아지겠죠. 5포인트를 사용했다. 여기서 5포인트를 사용해서 쭉쭉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쭉쭉 흘러내립니다.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하나 있고, 이게 1번이라고 하면 2번은 조금씩 가운데 물을 점들이하듯이 쭉 한번 이렇게 쭉 붓고 한번 돌리고 기다렸다가,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가운데에서 한번 또 쭉 해주고 또 이때 여기 물이 보이거든요. 여기 이 옆에 물이 보이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물을 부어서 물이 고이면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패턴으로 커피를 추출을 해보세요. 물이 전체적으로 산기에서 커피를 띄운 상태랑 케이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서 사이사이로 퍼져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두 개의 맛을 비교해 보시면 매우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조금 쉽게 추출을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맛을 조금씩 볼 수 있게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